한미던전 가동에 필요한 공유 수면 사용 허가가 4년간 연장됐습니다. 어민과 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영광군이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아 광주에서도 합동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내일은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추모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학교에서 불법 도청을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징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허술한 관리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식중독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이 한비돈전에 바닷물을 4년간 쓸 수 있도록 허가해줬습니다. 막판까지 고민했다는데 같은 시각 군의회는 수백억 원 지원을 놓고 한송과 협상 중이었습니다. 어민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담보로 거래를 한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영광군이 한비던전의 공유수면 사용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27년을 더 쓰게 해달라는 한비던전과 허가 자체를 반려하라는 어민 사이에서 결국 4년 연장이라는 조정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한비던전은 최악의 운행 중단 사태를 피하게 됐습니다. 이미 허가받고 건설 중인 발전소를 저희가 그 허가를 불허가를 해서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좀 정당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영광군이 허가 여부를 최종 검토하던 시각 군청과 군의회는 한비던전의 안정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한비던전과 지역 상생 사업을 협상 중이었습니다. 농수축산물 수도권 거점 유통센터 신축과 온배수이용 수산자원관리센터 시범사업에 한비던전이 수백억 원을 지원한다는 조건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8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쪽에서는 400억 정도 이야기가 돼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동안 꾸준히 온배수 피해를 호소하며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반대해온 어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은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따내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영광군이 4년 허가라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어민들이 요구해온 온배수 피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허가가 나간 셈이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도청했던 학교 행정실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육당국의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사실을 몰라서였다고 합니다. 보도의 문형철 기자입니다. 사무실 캐비닛 위에 녹음기를 설치해놓고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기소된 초등학교 행정실장 54살 서모 씨. 법원은 지난 2월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육당국은 1심 판결 이후 서 씨를 징계 조치하기로 했지만 석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 씨가 소속된 여수교육지원청이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4월 중순까지도 아직 안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서 씨의 말만 믿고 있었던 건데 관할 법원 등에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적극 행정을 해야 합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니까 그 통지서를 보내달라. 이것도 좀 약간 미심쩍다 그러면은 법원 통지서 관련 내용으로 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결국 서 씨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3개월 이상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계속해왔습니다. 이거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고 여수청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도 이제 확인해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요구가. 지난해 순천교육지원청도 도청 사건 직후 서 씨를 규모가 더 큰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을 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불법 도청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판을 받은 교육당국이 후속 조치에서도 또 하나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아서 광주 YMCA 무중관에서 합동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지만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라남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광주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추모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자라며
공격적인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안정치의 상징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세운 것은 우리나라의 위기라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도를 비하할 때 홍어를 자주 빗대 쓰는데 광주시청이나 대학의 로고에 교묘하게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자 경찰이 처벌하겠다며 경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학교 로고에 전남이라는 영문 표시 대신 홍어라는 문구가 덧칠돼 있습니다. 광주FC 로고에는 축구공 형태의 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탱크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인터넷상에서 전라도와 5.18을 교묘하게 왜곡한 이미지입니다. 특히 왜곡된 이미지들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면서 왜곡된 이미지를 일반 시민들이 실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한 대학생이 수업 발표 도중 자신이 다니는 대학을 왜곡한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물의를 빚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어떤 사이트에서 잘못 이 로고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전라도와 5.18에 대한 이미지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다만 신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등의 고소가 들어오면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이미지를 고의나 대량으로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한다 해도 민사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서남 해안에 괭생이 모자반이 또 대량으로 밀려왔습니다. 어장을 망치게 생겨서 청소선까지 동원했는데 치워도 끝없이 밀려드는 모자반에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흑산도 서북쪽 해역, 기름띠처럼 보이는 부유물이 끝없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섬처럼 보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긴 띠는 갯벌이 아닙니다.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 군락으로 지금 신안 해역에는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 군락이 끝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흑산 해역은 요즘 젖새우와 병어, 꽃게어장이 형성되고 있어 이곳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민 생활을 한 20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최대 길이 5m의 공기주머니와 같은 포자를 가지고 있어 바람과 조류에 따라 흘러다니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자반 고유의 그런 특성 때문에 이제 그 떠다니는 그 유조로서 그 부분이 이제 그물에 위에 이제 걸리기 때문에 어업지도선과 정화선 등이 투입돼 본격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하루 수거량은 3.6톤에 불과한 데다 완도, 진도 등 먼바다 해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10억 원의 예비비를 가지고 민간 선박 세척과 또 어선들을 이용해서 괭생이 모자반이 유입되면서 신안 지역 어민들의 어업 생산의 감소는 하루 6억 원 정도. 지난 1월에 이어 연이은 모자반의 습격으로 서남의 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식중독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기온이 높다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생선 위에 놓여진 얼음 위로 연신 찬물을 뿌립니다.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상인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날이 부쩍 더워지면서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도 반찬을 고르고 보관하는 일이 여간 신경이 쓰입니다. 싱싱한 거 사다가 직접 집에서 깨끗이 씻어서 먹고 냉장고 잘 보관하고 또 만들어 놓고 파는 음식도 이제 식초가 들어가는 음식은 또 상하지 않으니까 또 한 번씩 사다 먹을 때도 있고 그러네요. 5월 들어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를 웃돈 날만 닷새째. 6월 하순에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청객 식중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주말과 휴일 동안 식중독 지수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려서 발표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온에 식재료들이 적절한 온도 관리 없이 외부에 방치되지 않도록 식재료 보관과 부패 변질에 주의하여 주시고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가 29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날이 많겠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광주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또 식중독 지수도 주의 단계를 보여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영유아층은 건강관리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장미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조선대학교 장미축제가 개막됐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오늘부터 30일까지 대학 내 장미원에서 제13회 장미축제 개막식을 갖고 지역민들에게 정원을 개방했습니다. 조선대 장미정원에서는 200여 종의 장미 17,000여 그루가 활짝 핀 가운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연주회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와 삼성전자가 전자 부분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최상위 후원 등급인 글로벌 프리미엄 파트너로 참여하는 삼성전자는 선수촌 등에 필요한 에어컨과 TV,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8종 9,000대를 지원합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재까지 30여 개의 공식 후원사와 협약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와 광주지검이 유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조직위와 검찰은 40일 앞으로 다가온 유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와 청결, 배려운전을 실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부처님 오신 날에 정상 개관합니다.